오늘 하는 내용은요,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 부분은 물리학원과 겹칩니다. 물리학원에도 나오고 토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 위치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인데, 이 등가속도 운동이 나중에 이제 포물선 운동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직선 운동까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선 운동 중에서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0인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물리학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이고요. 가속도가 0인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도 가속도가 0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과 나중 임의의 시간 0초와 t초를 잡았고요. 처음 순간은 모든 정보를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처음 속도가 v0고요. 그 다음에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을 겁니다. 그다음 나중 가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0으로 알고 있고 속도는 역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 t초 후에도 속도는 v0일 겁니다. 근데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났을 때 위치는 몰라요. 그래서 위치는 제가 빨간색으로 떴습니다. 얘는 일단은 모릅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이런 과정을 연습해 볼 겁니다. 세 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변이가 어떻게 바뀌는,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세 종류 그려볼 수 있고요. 각각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이제 찾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그런 물리량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는 잘 안 그립니다. 보다시피 쭉 0이에요. 얘도 제가 대칭적인 걸 좋아해서 이제 오른쪽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게 그리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이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이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이기 때문에 시간 변화량분의 가속도 변화량인데 이건 물리학에서 정의 내리지 않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면적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시간을 잡아도 0에서 1초를 잡든 0에서 2초를 잡든 2에서 3초를 잡든지 간에 면적이 0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0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자, 초록색 박스로 친 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등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0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다 이제 해석을 했고요.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바뀌지 않죠.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무엇의 정의입니까? 가속도의 정의죠.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한 겁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볼까요? 면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면적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곱이니까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근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바로 있지는 않죠. 시간에 따른 속도 정보가 있잖아요. 위치에 대한 정보는 그래프 자체는 없죠. 그래프 자체는. 그래서 제가 따로 밑에다가 표시를 해볼 겁니다. 위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0초일 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초일 때 위치는 0m였어요. 근데 나중을 t초라고 잡았고요. t초일 때 위치는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 변수 뭐로 잡았냐면 s로 잡았습니다. s로. 자, 그러면요. 요 면적은 위치 변화량이라는 요것을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해볼 거예요.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제가 계속 답을 할 거죠. v0 t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v0 t가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0에서 t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럼 0이 처음, t가 나중입니다. 그럼 이거는 t초일 때 위치, 나중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처음 위치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s 빼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등속 직선 운동에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물체의 위치 s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1에서 3초까지의 면적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1에서 3초 사이의 변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면적을 구했다면 3초일 때 위치 빼기 1초일 때 위치가 이 면적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울기도 가속도라는 의미가 있고 면적도 위치 변화량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가장 정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이 시간 그래프인데요. 이 변이는 한번 다시 적어보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예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예요. 그러면 그냥 나중 위치이기도 하죠. 이 경우에 보통은 그 직선 운동에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아요. 그러면 나중 위치가 곧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변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지만 위치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변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변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걸 좀 더 즐겨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좀 더 깔끔하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요 s는 제가 여기는 까만색으로 칠했지만 사실 모르는 값이죠. 위에서 구하긴 했지만 임의의 t초일 때 위치 s.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해 보면 기울기는 속도니까 여기서는 기울기는 t분의 s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속도가 v0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를 알 수는 있습니다. 계산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의 이제 가속도, 속도, 위치를 그래프로 분석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게 워밍업이고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상상하면 되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공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던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v0라는 속도로 던진 그 순간을 0초로 잡을 거고요. 그 위치를 0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플러스 축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와 위치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 순간에 가속도와 속도와 위치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이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가속도도 여전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를 v, 위치를 s로 모르고 있다 라고 일단 가정하고 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해볼 겁니다.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한번 찾아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일정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죠. 면적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가 됩니까? 똑같습니다. 초록색 박스는 왼쪽하고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니까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근데 당장은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 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정보는 제가 별도로 밑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 t초 사이에 그 면적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0초일 때 속도는 v0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t초일 때 속도는 v라고 뒀고 모르는 값입니다. 그러면 0에서 t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이게 at죠. 그래서 at는 이 경우에 0에서 t까지의 면적이니까 v 빼기 v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의 면적은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요 1초일 때와 3초일 때 사이의 면적을 구하면 1초일 때 속도와 3초일 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면적은 v3 빼기 v 3초일 때 속도 빼기 1초일 때 속도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게 그 2학년 때 이제 적분 배웠지? 네. 예, 요게 적분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요거 적분하면 사각형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적분 상수가 이거고요. 네, 적분 상수가 그리고 이제 속도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하나죠. V는 V0 플러스 AT. 이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잠 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려놨죠. 예, 처음 속도가 일단 0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경우를 다루고 있고요. 연직 아랫 방향으로 V0, 연직 아랫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임의의 t초일 때 속도를 V라고 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값입니다. 사실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린 것은 우리가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그린 거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t 빼기 0입니다. t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길이 빼기 요 길이죠. 그래서 v 빼기 v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 빼기 v0인데 요거는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a라고. 아까 똑같은 식이 나오죠.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나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 볼게요. 면적은 속도와 시간을 곱한 겁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죠.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바로 읽어낼 수 있지만 위치에 대한 정보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 t쪽까지의 면적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표시해 볼게요. 0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0으로 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0으로 잡았어요. t초일 때 위치는 모르죠. s라고 변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위치 변화량이 되는데 그 위치 변화량을 계산할 때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초에서 3초까지의 면적을 구했다면은 3초일 때 위치 빼기 1초일 때 위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직사각형 면적하고 삼각형 면적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은 V0t가 되죠. V0t가 되고 이 삼각형은 2분의 1에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곱하기. 근데 요거부터 먼저 써볼게요. 요거는 V 빼기 V0죠. 그래서 V 빼기 V0 T가 됩니다. T 빼기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적을 여기 써보면요. 자, 면적을 쓸 칸을 제가 좀 이렇게 빈칸으로 놔둘게요. 최종적으로는 위치 변화량이 돼요.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니까 s 빼기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s를 모르는 상황이죠. 모르는 상황인데 v0t 더하기 2분의 1 v 빼기 v0 곱하기 t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겨요.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두 개입니다. v하고 s 둘 다 모르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값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식이나 혹은 요 식에서 요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요 v가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v는 v0 플러스 at니까 v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다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v0 더하기 at를 집어넣으면 다행히 v0는 또 날라가죠. 날라가고 요 가로 값은 at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이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나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은 s 빼기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 스킬 자체가 활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평균 속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0에서 t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평균 속도에다가 t초를 곱하면 0에서 t초까지 변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요 값 있죠? 이렇게 꺼 볼게요. 이렇게 꺼 보면 요 세모하고 요 세모가 면적이 같아요. 같아서 요거를 잘라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요 사다리꼴 면적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 면적이 곧 변이가 됩니다. 근데 이때 요 속도의 의미가 뭐냐?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를. 그리고 평균 속도이자 0에서 t 사이의 순간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속도.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t가 되죠. 2분의 t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인 순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속도는 0에서 t 사이의 평균 속도라고 하면 딱 그 중간인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곧 그 0에서 t까지의 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여러분이 공식처럼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두 순간을 놓고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거예요. 2분의 v0 플러스 v의
t를 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v 대신에 v0 플러스 at를 집어넣고 정리하면은 똑같은 식이 됩니다. 똑같은 식이.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공식 자체를 기억하거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풀이 방법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요 평균 속도의 의미와 평균 속도는 요 두 구간 사이의 중간에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구하는 과정, 면적 구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 위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보통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그 풀이 방법의 거의 대부분이 그 문제 상황에 맞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기울기가 속도라는 것 하고요. 따라서 그 속도가 점점 보면 증가하죠. 뭐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이 위치 변화량 곱하기 시간 변화량, 위치 곱하기 시간이라는 물리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이고,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공식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의의 순간 속도 v는요, v0 플러스 처음 속도 플러스 at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순간의 위치 s는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여기 사실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빼기 0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요 s가 뭘 의미하냐면,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는 나중 위치고요. 일반적인 의미는 변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거리 아닙니다. s는 변이입니다. 변이. s는 변이입니다. 이 공식에서.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 식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왜냐면 초기 속도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v 빼기 v0는 at인데, 얘는 초기 위치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데, 보통 초기 위치를 0으로 잡기 때문에 생략되는 겁니다. 그리고 s가 나중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하면 s 자체를 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t를 소거하면요, t를 소거하는 과정은 요 위의 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t는 a분의 v 빼기 v0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 식 t에다가 집어넣고 정리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2a s는 v 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시에 제가 살짝 변형시켜 볼게요. 변형시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양변에 2분의 1m을 곱해요. 2분의 1m.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mas는 2분의 1m v 제곱 빼기 2분의 1m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요 ma가 뭐가 됩니까? f죠. 그래서 fs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 v0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일 운동 에너지 정리죠.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공식은 요 두 식을 연립해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다. 거기서부터 나온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 역시 좀 외워둬야 되는 게, 어떤 문제는 그냥 공식을 이용할 때 더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래프와 공식을 둘 다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학년은 한 시간에 이 수업하고 끝나는데요. 여러분 3학년이니까 요거 자료 해석하는 것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빡센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저급한 표현이죠. 빡센.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 요거는 여러분이 그 나중에 한 다음 주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 빗면 위에 있는 술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0.1초 간격으로 이제 위치를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실험을 할 때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그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측정해서 바로 그래프로 나오게끔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또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늘 말하는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물리학원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은 약간 물리학원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자료로. 자, 0.1초 간격으로 위치를 측정한 것을 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요게 1차적으로 요 실험에서 얻어내는 데이터입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 수레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요. 그걸 가지고 속도 정보를 계산하고 그걸로 가속도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실험하는 거는 요 속도까지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따로 이제 봐가지고 이제 가속도를 구해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자료 자체를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건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레를 여기서 가만히 놔둬요. P점에서. 기준선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 속도가 0이 아니죠. 초기 속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까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이 표를 주고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냐, 0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 이거를 이제 주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부터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때 평균 속도의 개념이 쓰입니다. 자,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요. 0에서 0.1초 사이의 중간 순간이 얼마입니까? 0.05초인 순간이죠. 방금 한 말 이해가 됩니까?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그 딱 중간인 순간 0.05초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계산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0.1초니까 0.1초 빼기 0초 분의 6cm 빼기 0cm 이렇게 한 게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입니다. 요 계산하면 60cm/s인데요. 요게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이자 0.05초인 순간의 속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빗면상의 수레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의 두 순간의 속도를 알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번만 더 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러면 바로 옆에 걸 해볼게요.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이자 요 중간 지점이 그러면 순간이 몇 초겠습니까? 0.15초가 되겠죠? 이 순간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총 걸린 시간이 0.1에서 0.2초니까 0.2 빼기 0.1이고요. 0.2초일 때 위치 빼기 0.1초일 때 위치 하면 얼마가 됩니까? 80cm/s가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럼 이 순간이 0.25초죠. 이 순간이 0.35초고요. 그 다음에 요 순간이 0.45초입니다. 그럼 요거 자체가 0.1초 간격이죠. 그럼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는 똑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똑같은 비율로. 그래서 60, 80, 100, 120, 140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에서 또 요런 데 빈칸을 두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방법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두 순간이나 잡고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하면 이제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멀리 갈 거 없이 요 두 순간을 놓고 해봅시다.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자, 이 순간은 0.05초일 때고요. 요 속도는 0.15초일 때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 이게 나중입니다. 그럼 시간은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연습이니까 정확하게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0.1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쓰고 0.
1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요거 분에 0.15초일 때 속도가 80cm/s, 0.05초일 때 속도가 60cm/s니까 요거 계산하면 200cm/s 제곱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0.15초인 순간의 속도 80cm/s, 0.25초인 순간의 속도 100cm/s니까 요 두 속도 정보로부터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해주면 0.25 빼기 0.15 분의 100 빼기 80에서 역시 200이 나옵니다. 다 200이 나와요. 해보면. 왜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만약에 일정하지 않게 나오게 문제를 만들었다면 문제를 잘못 설계한 거가 됩니다.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요 200cm/s 제곱입니다. 자, 단위 환산하는 것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저번에 또 한번 좀 알려준 적 있는 것 같은데, 단위 환산할 때는 단위를 분수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보통은 미터/s 제곱으로 많이 나타내니까 그 경우에 단위 환산은 기본적으로 기억하기를 1 곱해준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1을 곱해준다. 근데 지금 해야 될 게 센티미터를 없애고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단위부터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분모하고 분자를 같은 값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1m가 100cm죠. 그럼 1m를 100cm로 나눈다는 거는 1m를 1m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이죠. 그래서 1을 곱했기 때문에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제 표현 방식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터/s 제곱으로 바뀌고 숫자는 단위가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2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초마다 2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2초가 지나면 4m/s 증가하는 거고요. 0.5초가 지나면 여기다 0.5를 곱하면 되죠. 1m/s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도 있는데 연습삼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가로축은 시간인데 한 칸을 0.05초로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0.05초인 순간, 0.15초인 순간, 0.25초인 순간의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15가 되겠고요. 두 칸 지나면은 0.25가 되겠고, 두 칸 지나면 0.35, 두 칸 지나면 0.45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의 한 칸은 0.1m/s로 잡을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점만 찍으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거든요. 두 개의 점을 찍어 볼게요. 자, 0.05초일 때 0.05초일 때 맞네요. 0.05초일 때 속도가 60cm/s예요. 미터/s로 환산하면 0.6m/s죠. 그래서 0.05초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다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0.05, 0.6 하나의 좌표가 찍히는 겁니다. 표를 그래프로 바꾼 것뿐입니다. 0.05초일 때의 속도, 0에서 0.1초 사이의 그 평균 속도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0.6m/s고 0.15일 때는 0.8m/s였죠. 그럼 사실 이 두 점만 찍으면 끝납니다. 이 두 점을 직선으로 긋고요. 연장하면 됩니다. 어차피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끄면 되죠. 확인해 보면 요 값이 표에 있는 값과 똑같을 겁니다. 그럼 요게 바로 0초일 때 속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바로 기하학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0.5m/s가 됩니다. 그래서 0초일 때 속도는 0이 아니고 0.5m/s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막 칸을 막 끄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얘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요. 기울기가 가속도고 2m/s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2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로축이 0.05만큼 변하면 여기에다가 0.05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0.1이 되죠.
그래서 가로축이 0.05만큼 변하면 0.1만큼 변하는데 이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0.6에서 0.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울기를 이용해서 값들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물리학원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0.5m/s인데 다르게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풀이가 아니고 결국에는 같은 풀인데요. 다른 풀이를 해보면 그냥 공식을 쓰는 거예요. V는 V0 플러스 AT.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건데요. 임의의 시간일 때 속도를 아무거나 아는 값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0.05초일 때 속도가 0.6m/s란 거 아니까 그 조합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0.6은 V0 더하기 가속도가 2고요. 그다음 시간이 이때 0.6m/s가 될 때가 0.05초대일죠. 이렇게 딱 하면 계산해 보면 이 V0가 0.5m/s다. 근데 이게 결국에 아까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로 이제 가로축이 0.05만큼 변할 때 0.1만큼 줄어든다는 걸 찾아간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물리학원의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끝난 줄 알았지? 요게 누가 만든 거냐면 갈릴레이가 만든 거예요. 갈릴레이. 근데 이게 진짜 갈릴레이가 만든 게 남아서 이렇게 된 건지 재현한 건지는 재현한 거겠지? 설마. 여기 보면 여기 공을 떨어뜨리면요, 땡땡땡땡땡 하는 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종이 치게끔 됩니다. 갈릴레이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걸 옮길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세팅을 해봐요. 감으로.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 될 때까지 이걸 거리를 맞췄습니다. 거리를 맞췄더니 요게 1이면요, 요게 4고요, 요게 9고, 요게 뭐가 되겠노? 16이 되고, 요게 25가 되는 그런 비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갈릴레오는 이제 그 뉴턴의 역학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인 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S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가만히 놓으면 얘가 없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여기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1, 9, 1, 4, 9,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B가 그렇게 되게끔 세팅을 하면 이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게끔 됩니다. 이것도 설계를 잘한 게 종 모양을 잘 보면 절묘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보면 이게 공이 치면요, 이게 추예요, 추. 그래서 얘가 살짝만 건드리면 이 추의 무게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리면 이게 이 무게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서 종을 치게끔. 그래서 이거를 세게 안 치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돌아가니까 공이 이제 지나가면서 얘로부터 받는 힘은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얘 측정 장치의 영향을 최소화한 이런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심심하면 재현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트에 적어줄게. 갈릴레이 실험을 재현해봤다고. 3D 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3학년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했습니다.